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큰 규모의 데이터 유출 사고 하나를 샅샅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쓰는 많은 웹 시스템에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해결책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볼까요? 우선 실제로 일어났던 거의 재앙에 가까웠던 사고 하나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다음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표준 기술 두 가지를 알아보고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당장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실행 계획까지 짜보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국내의 한 대형 이커머스 기업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쿠팡인데요. 여기서 아주 큰 보안 사고가 터졌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커가 외부에서 뚫고 들어온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3,370만. 이게 바로 유출된 고객 정보 건수입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게 아주 단순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내부 보안 허점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는 아주 명확했어요. 외부 해킹이 아니다. 원인은 바로 전 직원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그냥 건너뛰어버린 내부자 소행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고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기본적인 보안 실수 몇 개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결국 재앙이 된 거거든요. 첫째, 퇴사한 직원의 JWT 서명키. 이건 뭐 거의 시스템의 마스터키는 다름없는데 이걸 폐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직원은 이 키로 자기가 합법적인 사용자인 척 위장해서 API를 마음대로 호출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빠져나가는데도 이걸 막을 아무런 장치, 그러니까 속도 제한이나 이상행위 탐지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5개월 넘게 공격이 계속됐는데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핵심은 명확하죠. 키 관리도 엉망이었고 퇴사자 처리 절차도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주제가 나옵니다. 쿠팡 사건은 사실 굉장히 널리 쓰이는 인증 방식, 바로 베어러 토큰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약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베어러 토큰, 이게 뭐냐면요. 이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이 토큰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추가적인 증명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들고 있으면 장땡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 이 토큰을 누가 훔치거나 중간에 가로챘다. 그럼 그 순간부터 도둑은 원래 주인하고 똑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치 디지털 현금 같은 거죠. 지갑에서 현금 훔치면 그 돈 바로 쓸 수 있는 것처럼요.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정리하자면 베어로 토큰에는 크게 세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보셨다시피 돈 안에 너무 취약해요. 누구든 손에 넣기만 하면 쓸 수 있으니까요. 둘째, 한 번 발급되면 폐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설계 자체가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도난당한 토큰을 무효화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쿠팡 사례처럼 토큰을 만드는 데 쓰는 서명키가 유출되면 그냥 끝장입니다. 공격자가 유효한 토큰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위험한 베어러 토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표준으로 정해진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토큰을 처음 요청했던 그 클라이언트한테만 딱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무 기술을 이용해서요. 바로 MTLS, 상호 TLS라는 기술입니다. 이걸 쓰면 아까 말했던 디지털 현금 같던 토큰이 이제는 특정 수신자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양도불가 수표처럼 바뀌게 됩니다. 즉, 토큰을 훔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드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마치 API를 부를 때마다 2단계 인증을 하는 거랑 비슷해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증, 즉 보안 인증서를 보여줍니다. 그럼 서버는 그 인증서에 고유한 지문 정보를 토큰에 쾅 박아서 발급해 주는 거죠. 나중에 클라이언트가 이 토큰을 쓰려면 반드시 처음 그 인증서를 가지고 다시 접속해야만 해요. 토큰의 지문하고 인증서가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거부되는 겁니다. 결국 토큰만 훔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MTLS가 강력하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웹브라우저나 모바일 앱 같은 환경에서는 클라이언트마다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환경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좀 더 가볍고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동작하는 두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PoP, 소유권 증명 시연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서명을 하는 것과 같아요. 토큰을 사용할 때마다 이 토큰을 쓰는 사람이 바로 나, 정당한 소유자입니다. 라는 걸 매번 증명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클라이언트가 자기만의 비밀키와 공개키 한 쌍을 만듭니다. 그리고 토큰을 요청할 때 이 비밀키로 서명한 증명서를 같이 보내는 거죠. 그럼 서버는 그 공개키에 딱짝 지어진 토큰을 발급해줘요. 자, 여기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API를 호출할 때마다 매번 토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요청을 위해 새로 만든 서명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령 토큰이 유출되더라도 이 비밀키가 없는 공격자는 서명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토큰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MTLS와 DPoP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방패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뭘 써야 할까요? 어떤 상황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둘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둘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죠. MTLS는 전송계층, 즉 좀 더 깊은 레벨에서 동작하고 인증서 기반이라 보안 강도는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PKI 같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죠. 반면에 DPoP는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가볍게 동작하고 별도 인프라가 필요 없어서 훨씬 유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안이 아주 중요한 서버 간 통신에는 MTLS를 웹이나 모바일처럼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야 할 때는 DPoP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당장 MTLS나 DPoP 도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용적인 단계별 실행 계획을 한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이 로드맵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단계는 응급처치예요. 일단 지금 당장 키부터 교체하고 토큰 유효 기간을 확 줄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퇴사자 절차를 확실히 만들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려보는 겁니다. 테스트 앱으로 DPoP를 적용해보고 내부 서비스용으로 MTLS 테스트 환경도 구축해보는 거죠. 3단계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배포하는 겁니다. 보안이 아주 중요한 내부 API에는 MTLS를, 사용자가 직접 쓰는 웹이나 모바일 API에는 DPoP를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거죠. 마지막 4단계는 지속적인 강화입니다.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로 정책을 계속 다듬고 궁극적으로는 HSM 같은 하드웨어 보안 장비 도입까지도 고려해보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발행하는 토큰은 여러분의 서비스라는 왕국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쇠 하나가 도둑의 손에 넘어가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팀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왕국의 열쇠 복사본들을 과연 지금 누가 전부 가지고 있는가?